네, 안녕하십니까. 갱스탁입니다. 자, 3월달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은 뭐 상당히 괜찮았죠? 그래서 이번 주 주식시장 한번 다시 돌아보고 또 어떤 주요 이슈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5주차 주간시황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주요 이슈들 좀 살펴볼게요. 자, 역시 이제 최근에 가장 핫 이슈는 대선이죠. 대선 이슈가 뭐 가장 뜨겁습니다. 대선과 관련된 이제 뭐 일정들이 5월 초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뭐 바쁘게 대선 일정 돌아가고 있고요. 자,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자, 지난주에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했고, 영장 실질 심사가 이뤄졌는데, 결국에 뭐, 증거인멸의 우려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죠, 이제 구속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선 일정을 치르기 위해서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이제 속속들이 경선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뭐 바른정당 유승민, 그다음에 가장 먼저 결정됐었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까지 이렇게 세 개 정당은 지금 이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유력한 후보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문재인과 안철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제 대표로 나올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뭐 문재인 후보가 1위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2위 이렇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홍준표, 뭐 유승민 이런 식으로 좀 지금 뭐 심상정 이런 식으로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반문재인에 대한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1위랑 2위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붙어 보려면 뭐 통합이다 뭐다 지금 말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홍준표 뭐 유승민 안철수 후보들 성향 봤을 때 뭐 통합 같은 거는 남은 일정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자, 그리고 삼성의 갤럭시 S8이 이제 공개됐습니다. 뭐 판매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이제 4월 달이죠. 4월 달에 시작하고 이제 선 공개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뉴스화가 좀 덜 되네요. 지난 뭐 S7이나 노트 출시했을 때에 비해서는 조금 뉴스화는 좀 덜 되고 있고 뭐 판매가 어느 정도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S8 삼성 갤럭시 그 부품주들 있죠. 관련주, 테마주들 이런 종목들도 별로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매집 과정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그냥 좀 쉬어갈 건지 뭐 워낙 요새는 대선 뭐 테마나 이런 테마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좀 작업을 덜 했는지 아무튼 조금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환율 같은 경우가 이제 월요일이었죠. 월요일날 1110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다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폭씩 계속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1120원대까지는 올라가지 못했고 1110원 후반대에서 지금 환율 머무르고 있다. 한 1100원 정도 선이 저는 그 밑으로는 조금 내려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환율 같은 경우도 요새 원화 강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 이제 환 차익까지 노리고 국내 증시로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이제 환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반등을 한다면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유의 깊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주식시장 이슈도 한번 살펴볼게요. 뭐 주요 이슈와 연관되는 부분이 많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 8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 0.4% 정도 하락하면서 그래도 아직도 2160입니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작년에 뭐 1800대, 1900대도 본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2160선까지 올라가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흐름이 뭐 괜찮았습니다. 한 약 11포인트 정도 거의 2% 가까이 상승하면서 코스닥 강세장이 간만에 나타났어요. 자, 요게 좀 저는 체감적으로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지만 아무튼 코스닥이 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고 또 보기 힘든 양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였죠. 어제 경주에서 다시 두 차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 두 차례 지진이 일어나면서 뭐 3.3과 2.5였나요? 아무튼 뭐 어느 정도 좀 세기가 있는 지진이 다시 여진이라고 하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진 테마주가 일시적으로 반등했다 다시 눌렸습니다. 뭐 요런 지진 테마주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미리 작업을 해놓기가 어렵죠. 뭐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사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요런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매집이라는 게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경우는 크지 않고요. 근데 일시적으로 확 올랐다가 결국 장막판에는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주가 제자리 수준까지 돌아왔죠. 이런 것들은 좀 하단발성 이슈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겠고, 지진 테마주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이상하게 지진이 지금 국내 경주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그래도 꾸준히 발생을 하네요. 뭐 한 몇 달에 한 번씩 정도 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 완전히 내려와서 거래량 줄어들고 아주 잠잠할 때 여기 아래쪽에서 조금씩 매수해 놓으면, 뭐 지진이 안 일어나야겠지만 지진이 일어날 때 뭐 한 번씩 크게 파동 주면서 10% 20%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지진 테마주들 보니까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쌀 때 매집해 놓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지진이 계속 일어난다면, 횟수가 점점 잦아진다면 이 테마도 결국에는 뭐 실적이 동반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개미들 죽이는 뉴스죠. 자, 지난주까지 원래는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뭐 일주일 정도 이제 늦게 제출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3월 말까지는 제출해야죠. 3월 30일까지. 그래서 감사의견 거절이 나온 기업들, 한정이 나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감사의견 거절 나온 세미콘 라이트나 썬코어, 아이 같은 경우는 현재 아이의 거래가 정지된 상태고요. 이런 기업들은 뭐 이의 신청을 하거나, 뭐 썬코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인의 뭐 해소 사유 뭐 이런 걸 제출해야 되는데, 감사 의견 거절 내놓고 해소 사유 해줄 가능성이 크지 않죠. 이의 신청했다고 뭐 물론 자구안 같은 거를 잘 세워서 한다면 뭐 가끔 살아나는 경우도 있지만 한 10에서 20% 정도 확률로, 저는 제 경험상 한 10에서 20% 정도 확률인 것 같고, 나머지 한 8, 90% 정도는 이제 정리매매 들어가더라고요. 정리매매 들어가면 뭐 주가 요동 치지만 결국에는 완전 바닥에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정리매매 들어가서 막 대박친 기업, 정리매매 끝나는데 대박 쳤다 이런 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식하고 나서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사의견 거절 나오는 기업들 나와서 정리매매 들어갈 기업들이 조금 속속 나오고 있고, 정리매매 들어간 기업들 이런 거 웬만하면 쳐다보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 점점 좀 줄어드는 게 느껴지죠. 특히 삼성전자 많이 샀었는데 매물이 나오면서 삼성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이제 중소형주도 조금씩 흘러가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이번 주에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자, 환율이 1110원대에서 조금 반등이 이제 나오면서 원화 강세죠. 원화 강세에서 원화 약세로 다시 돌아설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조금씩 이제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강하게 들어오긴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결정이 되면서 이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력 후보가 3명이나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의 이제 관련주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결국에 이제 대선에 나갈 수 없게 될 것 같은 안희정, 이재명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으로 뭐 틀어박고 있죠. 결국에 뭐 대선 테마, 정치 테마주라는 것이 결말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좀 더 가겠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정책주를 또 보는 것이 인맥주보다는 좋겠죠. 자, 하여튼 대선 테마주 이렇고, 자, 외국인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지금 이제 코스피가 다시 박스피에 갇히는 게 아니냐, 이번에 진짜 넘어갈 것이냐 라는 이제 의견들이
이제 있죠. 근데 뭐 서로 다른 의견들 내놓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번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도 코스피 상장사들 실적이 아주 좋았고요. 이번에 1분기 잠정 실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3월 이제 3월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들에서는 속속들이 잠정 실적들을 발표를 할 텐데 제 생각에는 대기업들 잠정 실적 또한 1분기 잠정 실적 또한 아주 양호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강세장이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 어디까지 뚫고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자, 뭐 매번 보는 차트지만 자, 그 코스피 차트 한번 볼게요.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자,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주는 좀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음봉 5개 나왔죠. 자, 음봉이 5개 지난주부터 해서 7연속 음봉이 나왔으나 뭐 지수가 크게 떨어진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요. 자, 주봉으로 결국에 다시 한번 길게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떻습니까? 역사적 신고가가 2230인데 이번에는 좀 2230을 좀 돌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적이 또 뒷받침이 되고 있죠. 미국 증시도 아주 화랑새고 조금 주춤하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2230이죠. 2230 정도 포인트는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저희는 뭐 사실 코스피는 삼성전자나 대형주들이 많이 끌고 당기기 때문에 개인들이 좋아하는 코스닥 차트를 좀 봐야 되겠죠. 코스닥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상향 패턴이 그래도 길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어지고 있고 제가 이 부분 지켜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서 치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치고 여기 한 번 더 맞고 결국에는 이 하단의 지지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자, 올라갈 텐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개인적으로는 뭐 갑자기 또 700을 돌파한다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일단은 한 623포인트를 돌파를 해줘야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는 한 640선 정도까지 여기 요 정도까지는 올라가 줘야지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올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00 돌파는 뭐 결국엔 다시 하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조금 딸리기 때문에 개인들 수급만 가지고는 쉽지 않다는 저는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조금 뭐 코스닥 지수 눌리더라도 600선 잠깐 깨더라도 하단의 지지선을 깨고 내려갈 것 같지 않다는 제 그 개인적인 예상과 또 기대가 있죠. 이렇게 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 그래도 이번 주에 아주 장대 주봉으로 봤을 때 양봉 만들어내면서 그죠? 양봉 만들어내면서 21선까지 뚫고 올라갔고 일봉으로 봐도 지금 뭐 21선 위에서 아주 괜찮은 자리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뭐 지금 이게 며칠 121선에 좀 딱 맞닥뜨려 있긴 한데 요게 저항으로 작용할지 모르겠고 자,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623, 624 요 부분까지는 올라와 주고 이거를 돌파해 주면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 시장 나쁘지 않았고 4월 시장도 왠지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제 다시 코스닥에 좀 저평가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싸진 이제 코스닥에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뭐 코스닥 지수 다시 한번 상승하고 랠리장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대형주만 가기는 너무 개인들 배 아프죠. 아무튼 이런 기대감 가져보면서 자, 오늘 시장 분석 이것으로 마치겠고 3월달 수고 많으셨고 4월달에 다시 한번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시장 기대해 보면서 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은 주말 보내세요.